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포스코홀딩스 오늘 정말 무섭게 장중에 무려 8%까지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 포스코홀딩스 이제 무섭게 올라갈 거다라고 미리 예고를 해드렸는데 그게 오늘 바로 진행이 된 겁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이 40만 원에 대한 돌파 이미 한번 넘었었던 저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저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가격 역시 아주 쉽게 돌파를 보여준 거죠. 저점대에서 이제 매수 신호를 받으셨던 분들 이제 20%대 수익이 넘어가고 있는데 수익 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도 오늘 양봉하는 만큼은 제가 야무지게 챙겨드렸죠. 자, 수익 시원하게 나고 있는데 아래에 좋아요 시원하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자, 저는 이 포스코홀딩스 당연히 이대로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돌파라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이어서 제 영상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딱 1분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바로 3주 전 영상에서 이 저항대 33만 7천 원 이 라인 대가 되겠죠. 이 저항대가 돌파가 되면은 이제부터는 전환세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악재가 거치면서 현재 저항이 됐던 데를 돌파를 하고 나서 현재까지 지금 상승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는 이 음봉과 이 상승 라인대들 그러니까 모두 수급에 대한 비교를 해드리면서 개인들이 전부 틀렸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제 강한 흐름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바로 이 40만 원에 대한 돌파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드렸던 건데 지금 이 시장 상황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특히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 진화 과정을 우리가 같이 봐야 한다면서 이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차트를 보자고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차트가 어떤 형태가 됐냐면 그러니까 하락이 나왔는데 더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죠? V자 반등이죠, V자 반등. 자, 우리가 아는 V자 반등은 이제 이런 형태긴 하지만 이건 이제 단발성 악재가 나오고 나서 그 악재를 빠르게 해소하면서 이 급반등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도 V자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각도가 예각으로 올라오면 빠르게 회복한 거기 때문에 이걸 V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V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예각, 각도입니다. 각도. 하락보다 더 가파른 상승. 자, 왜 이 V자 반등 예각으로 올라오는 게 좋은 거냐면 뭐 다들 뭐 V자 반등 나오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 이유를 알아야죠. 이유를. 자, 이 예각이 좋은 거는 호재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락을 이겨버리는 더 좋은 그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급반등이 나온 차트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바로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온 거죠, 여러분들. 여기를 돌파를 하고 오히려 이게 아니더라도 눌리더라도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네, 그죠? 바로 돌파를 한 경우, 돌파를 했다가 눌렸다 가는 경우, 이렇게 깼다가 올라가는 경우. 근데 결과적으로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V자 반등을 넘어가는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혹여나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그 눌림은 이제 또 다른 매수에 대한 자리로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즉 추세에 대한 연장이죠, 연장. 자, 우리가 지금의 움직임을 봐도 좀 더 고점을 높일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이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1월 달부터 시세의 시작을 알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차트를 좀 넓게 보면 주식은 여러분들 딱 세 가지 추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락과 그리고 상승. 그리고 횡보죠. 이 세 가지 방향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포스코홀딩스에 대입을 하면 이 구간은 이제 하락이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는. 하락하는 주가는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낮춥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어떤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점진적 하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가라는 건 이렇게 계속 하락만 하진 않습니다. 하락의 정점을 찍게 되면은 어느 일정한 가격대에서는 이제 지지를 만들면서 그때는 이제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는 거예요. 횡보를. 그죠? 옆으로 기는 거. 이걸 우리 횡보라 표현을 하는데 이 횡보 때는 이동평균선 안 봐요, 여러분들. 뭘로 봐야 되냐면 가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가격. 이렇게 가격. 보면 포스코홀딩스는 22만 7,500원에서 이렇게 저점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34만 원 라인대에서는 저항을 보였단 말이죠. 이 박스에서 등락을 하던 주가가 이제 또 이 박스의 끝자락에 오게 되면 그때는 다시 방향성이 납니다. 뭐 다시 하락을 할 수도 있고 뭐 상승을 할 수도 있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전환을 한 거죠. 저항대를 돌파를 하면서. 그럼 이때부터는 조금 전에 말한 이 하락과 반대로 하락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동평균선들을 저항으로 받으면서 저점을 낮춘다라고 했죠. 고점도 낮춘다라고 했죠. 반대로 상승은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하면서 고점 역시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판단하고, 그러니까 하락이냐 횡보냐 상승냐를 판단하고 그 안에서 이제 가격이나 아니면 이런 이동평균선들의 지지나 이런 걸 체크를 하면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이게 이제 트레이딩이죠. 자, 그래서 이 포스트콜딩스는 제가 이 전환에 대한 부분을 미리 예고를 해드렸기 때문에 저점을 높여오거나 이런 중요한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여러 번 테스트한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이제 매수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매수를. 저점을 높여주는데 그 자리가 이동평균선이랑도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손익비, 그러니까 즉 깨졌을 때에 대한 리스크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나서 그게 맞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면 그 수익은 극대화가 되는 그런 자리. 그러니까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딩이다.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하는 거죠. 사고 팔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좀 어려운 게 뭡니까? 먼저 추세인지 비추세인지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제 이야기를 들으면 쉬운데 혼자서 주가를 보고 이렇게 추세니 아니니 판단하려고 하면 어렵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어디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졌다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죠? 여기서는 또 지지를 받았고, 뭐 여기서는 또 21선 지지를 받았고, 그걸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 어려운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를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반 차트는 확실히 다릅니다. 이렇게 좀 주포가 진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렇게 두 개의 노란색과 파란색 밴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주포가 들어온 이 시점부터는 밴드를 지지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보시면 제가 1월 달에도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이제 매수에 대한 문자를 보내드렸었던 이유, 주포가 들어왔고 거래량이 나왔고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났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왔죠. 돈이. 밴드가 생기면서 이 첫 눌림목을 잡아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단기 채널이 깨지면서 수익을 우리가 실현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급락을 만들었던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파란 밴드에서 여러 번 바닥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중바닥. 근데 파란 밴드는 잘 안 옵니다. 원래 추세가 나오면 노란 밴드의 지지를 타고 가지 파란 밴드까지 안 와요. 파란 밴드가 오면 중기적 바닥을 암시하는 건데 그 자리에서 다중바닥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기서는 매수에 대한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맥점 차트 덕분이었다는 거죠. 이 흐름이 현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이 포스콜딩스가 엄청나게 시세를 보였던 2023년도에도 보시면 자, 보세요. 두 개의 밴드가 형성이 되더니 이 밴드를 지지로 올라가던 주가가 결국은 이 과열까지도 만들었다는 거죠. 이 과열 파동이 나왔을 때 세력들은 엑시트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막 쌍바닥을 만들고 다중바닥을 만들고 이제 상승 초입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죠. V자 반등 이후에 이 눌림목은 우리가 잡아야 된다고 했죠. 그게 이제 자리가 글쎄요. 뭐 밴드랑 이제 이격이 있기 때문에 뭐 밴드까지는 바로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다른 이동평균선은 지금 지지를 하면서 바로 돌리면서 고점 돌파를 할 것 같긴 한데 결국 정말 이 중요한 위치, 그러니까 돌파를 하고 나서 또 조정이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밴드가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결국 중요한 그 변곡 라인에서는 이렇게 밴드를 터치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고 더 올라가지만 결국 이 밴드를 지지를 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지금도 이 정말 중요한 자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정말 좋은 수익을 지금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은 이제 추세의 초입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다시 밴드에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포스콜딩스 아직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이 추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추매를 못하고 비중이 좀 아쉬우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그 맥점에 대한 자리가 왔을 때 함께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매매를 하는 이 맥점 타점 있죠. 제가 언제 진입을 하고 언제 다시 팔고 나오는지 그 신호를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문자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문자를 받으실 분들은 아래 번호 있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이렇게 매수를 할 때 그리고 과열에 대한 신호가 나와서 매도가 할 때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거래를 하길래 이 고수들이 쟁쟁하는 이 키움증권 영웅전 다들 아시죠? 거기서 이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선 또 매수를 이야기를 했고 왜 여기서는 또 매도를 이야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참고를 해도 여러분들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전당에 들어가면은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오거든요.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